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라는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이 아마 여러분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보는 단원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원이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이고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라는 중단원은 총 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소단원에 한 차시씩을 나가는 것을 우리 수업의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단원에서는 먼저 첫 번째 경제생활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생활의 대상을 분류하고, 세 번째 경제생활의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3가지가 우리의 이번 학습 목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제생활이 무슨 뜻이냐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학교에 이동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일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로 소비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로 사는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많은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많은 것들을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생활이라고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 중에 벌써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각각의 단어의 의미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 다시 처음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아마 이 얘기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생활은 우리 삶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치,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되게 다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그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은 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라는 얘긴데요. 이 말은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여야만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사람들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쟁을 성장시키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정치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 같은 거 한류를 생각을 하시면 경제는 새로운 문화 산업을 키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죠. 당장 조선시대와 달리 한국의 현대 최첨단 사회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대한 욕구를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화살표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 친환경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경제 발달과 함께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방식의 다양화가 발달이 되기도 하고 인터넷의 발달은 경제 규모를 더욱더 키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는 경제 성장 억제의 필요성을 제공하기과 동시에 환경에 있는 다양한 삶과들을 가지고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죠. 여행이나 관광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 주체라는 것은 경제생활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의 문제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활동이 경제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경제생활을 주도하는 단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경제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제 주체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계부 쓰신다 할 때 그 가계입니다. 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물건을 사는 소비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개인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집 단위로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가계가 경제 주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주로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있고요. 정부 역시 이제 새롭게 현대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정부가 생산을 하고요.
고속도로 같은 것, 댐 같은 것 정부가 주도해서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비 활동을 하기도 하죠. 당장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과 걸상을 구매하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정부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포괄하는 경제 주체인 제4의 경제 주체인 해외 역시 요즘 중요한 경제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가계와 기업과 정부와 해외 이렇게 네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안에도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래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해외의 경제 주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렇게 해외 안에서도 또 다른 경제 주체가 등장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생활의 객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경제생활의 객체란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 재화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옷과 음식과 집을 의미를 하고요. 사람들이 사거나 생산하는 것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의료활동. 선생님이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 의료활동 역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의료활동을 이용을 하고 돈을 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학원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제공을 해서 내는 이렇게 교육활동,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를 자른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의 이발이나 미용 기술, 분명히 우리가 병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미장원에 가서 무언가 돈을 내고 오기는 하지만 물건을 들고 나오지는 않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경제생활의 객체, 재화나 서비스는 경제활동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경제생활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게 바로 경제생활이라고 했는데, 생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또한 생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국수 가게에 있는 아줌마가 밀가루를 사가지고 와서 국수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수 반죽을 이용을 해서 국수를 만들어내면 밀가루라는 것이 국수로 가치가 증대되어 있죠. 이런 것 같이 이런 활동 역시 생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조한다던가 물건을 나른다던가 저장시켜줘서 가치를 증대시킨다던가 판매를 한다던가 포장을 하는 등 되게 넓은 의미로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져야 분배를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 누군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물이나 기아자동차가 물건을 만든다면 기아자동차의 자동차나 혹은 그것을 팔아서 만든 소득을 생산에 구성한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을 나누다라고 해서 분배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배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임금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생산할 때 사람의 노동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빌려줬으면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기도 하고요. 땅을 빌려줬으면 그에 대해서 지대를 받기도 하고요. 다른 무슨 자본을 빌려주면 그에 대해 이윤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비. 여러분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당장 여러분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소비라고 하는데, 이 모든 활동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하여 분배를 하고, 그리고 분배한 것은
뭔가를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얻은 것이라고 한 거죠. 생산물 또는 소득을 나눠 갖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하고 다시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만 생산을 한다라는 점에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라는 세 가지 경제활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림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생산물, 눈에 보이는 기업이 만들어낸 것을 가게가 산다면 기업은 그것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무언가들, 노동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가게가 제공을 하고 기업을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나 이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 정부까지 끼면 이렇게 다양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의 시장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그 밖에는 이렇게 왜곡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